안녕하세요. 정주행TV 정주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냉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슬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찬바람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냉증 때문인데요. 냉증은 가장 흔한 예로 수족냉증. 경험하신 분 많으시죠? 수족냉증은 가장 기본적이고요. 특히 이 냉증은 여성들의 경우 겉으로는 손발이 찬 거지만 손발만 찬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은 아랫배가 찬 거예요. 하복부가 냉하게 되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냉대하, 차가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냉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으실 수도 있고요. 몸이 차다, 냉하다 이런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뭐 불편한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거든요. 한여름에는 오히려 냉증이나 몸이 찬 분들이 그래도 견디기가 편한 계절이죠. 물론 실내에 가면 에어컨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손발이 차거나 냉하신 분들이 그래도 좋아하시는 계절이 여름인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진짜 아주 추운 겨울이 오면 냉증이 있거나 손발이 차신 분들, 원래 체질적으로 몸이 냉한 분들은 굉장히 괴로워지게 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수족냉증이나 몸이 냉하신 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타고난 체질이 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고날 때부터 몸이 좀 찬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알아서 내가 몸이 차기 때문에 조심도 하시겠지만 몸이 냉하신 분들을 쭉 살펴보면은 손발만 찬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랫배가 차면서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평상시에 보온, 겉으로 옷 입고 이런 보온도 잘 하셔야겠지만 드시는 음식을 같이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한겨울에도 드시죠? 젊은 분들은 뭐 냉증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만 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름에만 아가 아니라 겨울에도 드시는데 차가운 얼음에 아메리카노, 커피 이런 것은 진짜 추운 겨울에는 냉증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정말 안 좋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몸이 냉하신 분들은 아무리 아가 트렌드를 하더라도 온도가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음식의 온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방에서는 이 음식의 성질이 실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질이라고 하면은요, 고기를 예로 들자면 돼지는 뜨끈뜨끈하게 뜨겁게 먹어도 성질이 차요. 그런데 닭의 경우는요, 차갑게 해서 먹어도 닭의 성질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봐서는 몸이 냉하신 분들은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쪽으로 더 권해드릴 수가 있고요. 소고기는 무난하기 때문에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몸이 냉하신 분들은 고기 종류로는 닭고기가 훨씬 몸을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고 싶고요. 술을 예로 들면은 맥주가 성질이 찹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는 맥주보다는 맥주 아닌 것으로 드시는 게, 맥주를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좀 따뜻한 차를 챙겨서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차의 경우는요, 따뜻하게 드셔도 성질이 차거든요. 그래서 녹차보다는 한방차라고 하면 덜 땡길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강차라든지 아니면 계피차라든지 좀 그런 류의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차를 좀 수시로 드셔주시는 게 이 냉증을 예방하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증을 치료하러 한의원에 오셨을 때 들어가는 처방에 생강을 말린 건강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계피나 이런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재로 실제로 처방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강이나 계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로 우려서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냉증에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력을 좀 보강하면서 기운을 업시켜 줄 수 있는 차로는 인삼차라든지 환기차 이런 것을 드시면 좋아요. 특히 인삼의 경우는 성질이 열하거든요.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인삼차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냉증 치료 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차가운 커피를 드시는 것보다는 인삼차라든지 생강차라든지 계피차라든지 이런 따뜻한 한방차를 드시면 훨씬 이 냉증을 치료하거나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기호식품으로 드시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이왕이면 하복부를 좀 보온할 수 있는 따뜻한 옷을 좀 이렇게 여러 겹 껴 입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뜨개질을 해서 아래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해줘서 저도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젊은 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입지도 않고 입으려고 하시지도 않고 제가 한 번씩 진료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한겨울인데도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너무 보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 덜커덕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린 분들은 솔직히 냉증이 있어도 어린 자체로 몸에 이제 좀 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불편한 상황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차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 20대가 지나가면서 20대 후반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뭐 냉대하가 많이 생긴다든지 생리불순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아래가 차고 환경이 안 좋게 되면은요 자궁이나 부속기관에 안 좋은 근종이나 물혹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아래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복부가 따뜻해져야지 수족 냉증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하복부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손과 발은 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족 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아랫배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다른 보온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냉증이 있거나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보온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으로도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한방차를 좀 가까이 하시면 이 냉증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수족냉증에 대한 부분을 놓치거나 방치를 하게 되면 더 큰 뭔가 몸의 변화나 뭐 이런 것, 결국은 이제 수족 냉증이 당장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겨울 되면 막 이제 손발이 차면 손이 더 시리고 불편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족 냉증을 방치한다는 게 결국은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열이면 열다 아랫배가 차요. 아랫배가 찬 걸 방치하는 거나 똑같겠죠. 수족 냉증을 방치한다는 거는 방치하는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그런 여성들이 냉대하뿐만 아니라 아랫배가 차면서 임신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고요. 자궁의 물혹이나 근종이나 하복부에 없어도 될 그런 질환들이 같이 연계가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발 찬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실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근본은 아랫배가 찬 거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랫배를 같이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치료라든지 본인이 평소에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